전 세계인에게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코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리플이죠.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호재성 뉴스와 함께 리플이 정말 100만원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플이 정말 100만원을 갈 수 있을지 기술적 분석과 함께 외부 이슈를 검토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17년 당시 코인 시총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 세 가지의 차트를 동시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전 세계가 코로나의 충격에 휩싸이게 되면서 모든 증시가 하락했죠. 그때 만들어졌던 최저점을 기준으로 차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첫 번째 상승이 나와주죠. 비트코인에 대한 안티 세력의 핵심이었던 골드만삭스가 2020년 여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 여론을 만듦과 동시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첫 번째 랠리가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2018년도 만들어졌던 랠리 이후에 약 2년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다가 이때 처음으로 전고점을 통과하면서 상승 기대감을 세상에 안겨주었죠. 이때 만든 첫 번째 고점이 18,965달러, 저점 대비 약 5배 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 후 각종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참전과 함께 캐시우드를 비롯한 많은 투자계의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에 합류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2021년 비트코인이 형성한 고점이 69,000달러가 됩니다. 이것이 저점 3,782달러 대비 약 18배 상승폭을 기록하게 되었죠. 두 번째 빅브라더인 이더리움입니다. 알트의 대장답게 비트코인의 차트 패턴과 흡사한 상승 구조를 보이고 있죠. 20년 11월 상승으로 580달러를 찍으면서 이전 저점이었던 86달러의 6.7배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후 2021년 5월이 돼서 1차 상승 이후에 21년 11월 이전 최고점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4,868달러 신고점이 되죠. 이것이 86달러라고 하는 저점 대비 56배 이상 상승했음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주인공 리플 차트입니다. 주인공이니만큼 내용이 많으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우선 기준점이 됐던 코로나 최저점 0.1013달러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20년 11월 초반에 랠리를 잘 탔습니다. 7배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때 상승률을 비교하면 비트코인 5배, 이더리움 6.7배, 리플이 7배 이상입니다. 순탄하죠. 그런데 이 순탄하던 가운데 갑자기 악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송, 바로 SEC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때를 아주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마이너스 50% 먹었거든요. 코로나 임팩트는 임팩트도 아니었어요. 이런 돌발 사태가 코인판에서는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항상 유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때의 악재로 인해서 직전 저점이었던 0.21달러를 하락 돌파합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말이죠. 그 후 21년 4월이 됐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차 상승분을 만들어가던 강력한 랠리 시기에 리플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악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웠어요. 그 압박감이 결국 이때 만들어졌던 고점 1.96달러 아주 초라한 수준으로 랠리를 끝마치고 말았죠. 같은 해 21년 11월에는 1등, 2등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던 고점을 통과하고 신고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지만 리플은 이미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결국 주저앉고 말게 되죠.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상승 랠리에서 만들어졌던 저점부터 계속해서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는 차트 패턴이 확인되고 있죠. 가히 코인판 모두의 사랑을 받던 바로 그 코인 리플이 이 저점 구간을 거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증의 감정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2021년 SEC로부터 피소가 되는 그런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리플 가격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21년 4월에 형성한 첫 번째
아주 초라했던 고점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21년 11월에 형성한 강력한 랠리를 타고 하늘로 솟구쳐 나가지 않았을까, 모두가 예상하는 바로 그 그림이 생각나죠. 그래서 아직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많은 팬들은 이렇게 염원합니다. 올해 SEC 소송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그 소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결이 나든 양자 간의 리플의 입장에서 큰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가 잘 되든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길고도 길었던 긴 시간 동안 어깨에 짊어진 짐을 털어내고 정말 멋진 상승 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전고점 저항, 피보나치 이런 거는 무의미해지는 그런 수준의 상승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당시의 랠리를 상기해보면 21년도 비트코인 불장 당시 많은 알트코인들이 100배, 200배씩 올렸던 사건들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그 상승을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나오는 낙수 효과에 그 돈이 리플에 충분히 유입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한스러운 차트 모습이 되죠. 따라서 이번 소송 얼른 잘 마무리되고 팬들에게 호재 뉴스 살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 100만원 플랜에 대해서 아마도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오늘 현재 리플이 약 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리플 시총 현재 46조 원이죠. 그런 리플이 1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1100배 이상 상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최소한 시총이 46조 원에 1000배 이상 4경 6천억이 된다는 뜻인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분들 간혹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리플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 많죠. 그 중에서 소각에 대한 뉴스들 타이틀만 몇 개 봐도 충분히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은 특이하게도 송금 수수료가 소각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각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에 리플 랩이 보유하고 풀지 않고 있는 물량이 600억 개입니다. 이 600억 개에 대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전략적인 소각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발행량 곱하기 거래 단가로 시총이 매겨지는데 그 시총은 총 발행량이 낮아짐에 따라 함께 낮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총 4경 6천억 원 그런 부담스러운 가격 도달하지 않아도 충분히 100만원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리플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송금 시스템, 이 시스템의 개편에 있었죠. 이전까지 우리는 송금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우리의 은행과 미국에서 수신하는 은행 이 둘 간을 연결해주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스위프트가 그동안의 모든 국제 송금을 담당하는 국제기관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스위프트를 통해서 미국에 돈을 보내면 뭔가 빠르면 2, 3일, 길면 일주일 이상도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수금하는 동안 일주일 걸렸던 적도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수수료도 꽤 나갑니다. 그런데 리플에서 이야기하는 송금 시스템은 상당히 파격적이죠. 송금은 5초가 안 걸립니다. 실제로 유저 간의 지갑 대 지갑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몇 초 안에 입금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0.00001 리플입니다. 그야말로 금융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업 모델이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특히 코인 시스템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현재의 화폐 시스템 이것에 대한 불신을 오랫동안 삭혀왔습니다.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최상위 권력자들에 의해서 화폐 체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운영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한 폐해가 여러 번 드러난 적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 기억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논문, 바로 그 사토시의 논문이 2009년에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리플이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가히 개혁에 가까운 개편을 하게 된다고 하니 팬덤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팬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송금과 수금을 해야 되는 실제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사업 모델을 내세웠으니만큼 앞으로 사용자들의 스위프트 이탈은 자명한 사실로
보였었죠. 즉 스위프트를 통한 국제 송금 시스템이 전면 리플로 전환된다면 얼마가 될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 리플의 편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기업 시총 순위를 보면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4,054조, 2등이 애플 3,750조, 3위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바로 그곳 사우디 아람코 2,733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시총은 물론이고 이들을 역전하고 새롭게 1위를 탈환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조를 넘어서 시총 경단위의 기업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우리는 시총 1000조가 넘는 기업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애매한 예측만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4000조가 넘었어요.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리플이 국제송금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시장을 석권해 나간다면 사경이라는 시총 정말 꼭 무리여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발힐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리플에 대한 공정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 가치가 3,500달러로 집계가 되었어요. 한 가지 옵션은 리플이 SEC 소송, 이 소송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3,500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 47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화 470만원 정도가 나오죠. 리플이 현재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470만원이 되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33,333배 상승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올라주어서 한화 470만원이 되어야 공정한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죠. 자, 그 가격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 돈 10억에 해당하는 리플은 딱 212기면 됩니다. 10억 만들기 위한 재테크 리플 하나로 끝낼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다시 차트를 확인해보면 비트코인이 최근 1억을 아주 역사적인 가격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도 전처럼 하방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런 보도들 종종 보이죠. 비트코인이 10억을 간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비트맥스 창업자이기도 하고 또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가 재밌습니다. X닷컴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코인들의 가격 예측을 하고 상당히 근접하게 잘 맞춰주었기 때문에 아서 헤이지란 사람 굉장한 인플루언서로 떠오르게 되었죠. 이 사람은 AI로 최근 AI가 많이 각광받고 있죠. 이 AI로 인한 명목화폐 기능이 대체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0억 간다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 돈나머니 잘 알고 있죠. 우리 돈나머니 이분은 비트코인 20억 간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총 채굴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채굴이 돼서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공급 부족 현상을 시장이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요 경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경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20억에 도달한다 라는 게 이 캐시 우더니의 의견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해보면 리플이 지금의 소송 그 문제를 털어내게 되면 그와 같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10억, 20억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 과연 리플은 어떤 가격을 만들게 될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싶은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죠. 앞서 살펴본 차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완료해 보자면 비트코인이 18배 상승하는 동안 이더리움은 56배 상승하면서 대략 3배 정도의 상승률 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총 차이가 재밌게도 각각 1860조, 580조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상승률은 시총에 비례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볼 수 있죠. 현재 리플 시총이 46조 원으로 아까 전에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과는 시총 40배 차이가 납니다. 수학적 계산이나 어떤 분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우리 산수 한번 해보자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1억, 따라서 10억에 도달하게 되면 현재 가격 대비 10배가 되죠. 그럼 리플은 40배의 시총차와 10배의 상승을 곱해서 400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논문을 발표를 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런칭된 것이 2009년도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저 작은 전자 파일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이 100만원까지 도달하는데 대략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채 3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00만원에 도달을 하게 되죠. 억울함이 많은 우리의 리플은 과연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해야 100만원에 도달할까요? 그리고 발일 캐피탈의 예측처럼 1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돌파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까요? 외부 요인과 기술적 차트 분석 내용을 오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리플이 현재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소송 이슈를 제거하게 되면 비트코인 앞으로 만들어질 상승 랠리를 함께 탈 수가 있을 것이고 21년도에 놓쳤던 그리고 이번 랠리에도 마찬가지 놓쳤던 거대 상승분을 한 번에 채우면서 계속된 랠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쩜 우리는 코인 사상 초유의 상승 빔을 볼 수 있겠죠. 정말 어쩌면 그 상승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다 함께 목도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의 염원 함께 담아서 혼자만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응원해 보시죠. 혼자서 하면 외로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보 공유방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서는 리플 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차트를 분석해서 진입과 매도 시점까지 같이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셔서 숫자 6이라고 보내주시고 리플 응원 또는 관련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정프로와 함께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정보 공유도 받고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새끼 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